안녕하십니까. 제가 처음으로 시사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저 또한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날씨는 더웠고 자전거도 타고 싶고 배드민턴도 치고 싶고 등산도 가고 싶고 뭐 여러가지 하고 싶은데 워낙 코로나가 지금 기승을 부리잖아요. 더위도 기승을 부리지만 더 두려운 거는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뭐 휴가든 뭐든 사실 제가 효자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시골에 가야 되는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를 가서 많이 뵙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말인데 시간은 많아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도 자전거 타다 보니까 사람이 또 너무 많더라고요. 시원한 시간대에 뜨거울 때는 또 없고. 그래서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이 많아서 시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보내고 있지만 그런 대로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 욕하실지 모르지만 참 우리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잘 뽑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국위도 선양 많이 하고 뭐 여러분들 뭐 누가 뭐 내로남불하고 뭐 국민 약탈 죽창가에다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주인을 물고 집 나간 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나가서 대통령 되겠다고 참 전 웃음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주인을 물고 집 나간 개는 국민 여러분께서 처리하실 줄 믿고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하겠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중도인데요. 예전에는 저도 진보였는데 이번에 진보에서 탈퇴를 하고 이제 뭐 어디 가입돼 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진보였는데 이제 저는 중도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뭐 다른 데 같으면 의리를 지키고 불사이군 해야 되는데 국민은 그 정당을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 정당들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계속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번에 민주당 그 두 이씨가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조선시대에 우리가 그 당쟁에 휘말려 가지고 나라 말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결국은 망했잖아요. 처음에 훈구파하고 살인파하고 대립하고 나중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내려오다가 척하파, 주화파 내려오다가 싸우다가 또 나중에는 노론, 소론 싸우다가 그 지랄들 하다가 결국은 우리나라 국모가 일본 그 말도 안 되는 그 하국 분발이라고 또 일본 말인가? 그놈한테 시해 당하고 말이죠. 그리고 진짜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당쟁에 휘말리고 서로 니탄만 하고 있을까? 지금도 보세요. 서로 하면은 인정사정 안 봐요. 뭐 저기에요 그냥. 이런 당쟁을 하고 그래도 서로 매너 지키고 서로 금도라고 그러잖아요. 금도를 넘지 말아야 되는데 금도를 넘잖아요. 야당은 여당한테 넘고 또 이번에 그 민주당 그 두 이씨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었나 하고 진보에서 저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로 가고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기권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 정치인들이 아무리 자기네가 유불리를 떠나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는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두 사람 이낙연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정말 제가 믿었던 신뢰감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물론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야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정치인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항상 보면 국민의힘은 정말 떨거지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민주당에 비하면은 아직도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지지율이 한때 올라갔었잖아요. 왜 올라가냐? 이준석 그 청년 당대표가 너무나 신선한 그 정치계의 빅뱅이죠. 말하자면 우리 우주가 그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그 어느 가스 형태에 있다가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폭발이 지금도 계속되면서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별이 태어나서 죽고 한쪽에는 생기면서 해서 그 빅뱅이라는 그 말하자면 그 경천 동지할 그 변혁이죠. 개혁이.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참 그런 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역시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좀 정책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했던 그 우려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준석 당대표가 어리고 또 그분은 이렇게 큰 이렇게 카리스마가 아직은 없잖아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그 재난지원금 같은 거 할 때도 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제가 알기로는 대표가 합의한 거를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왜? 당 대표는 당의 최고 윗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서 번복하고 물론 사정이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준석 국민 대표님은 젊으시고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떨거지 국민의힘 당을 좀 건설적이고 서로 상생하는 당으로 좀 이끌어서 그런 그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은 빨리빨리 버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국민들이 잘하라고 당 지지율을 민주당 역전을 시켜놓으니까 보니까 또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민의힘도 이제 그런 발상을 바꿔야 돼. 정치가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그리고 참 김기현 대표 그 원내대표도 참 보니까 깜이 아니더라고요. 말 그렇게 함부로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상대 당이라도 예의를 갖춰서 하세요.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별 이상한 단어 그 안모 씨처럼 말이에요. 뭐 남아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느끼는 게 뭐 없느냐고 뭘 했던가요? 아니 지금 남아공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그래놓고는 나중에 국민들한테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정치인들은 대통령 감히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릇이.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지금도 생활하면서 보면은 나이가 이렇게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떨 때는 제가 행동을 해놓고도 그거 느낄 때가 있어.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정말 이 후배들한테 내가 나이값을 못했구나. 이렇게 서로 반성하고 저도 고치려고 아직도 물론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많이 하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다. 근데 그나마 민주당은 아직은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더 분발하시고 좀 좋은 쪽으로 서로 노력을 하세요. 서로 야당과 여당이 서로 상생하고 서로 막말 안 하고 해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 후보감이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일 대통령감으로 제가 친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 전문가고 저는 그분을 이렇게 봤는데 사고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외교 문제라든가 대북 문제라든가 무슨 이런 사회적 문제는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유승민 전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괜찮고 예전에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좀 자녀 문제로 저기 했는데 저는 그분도 좀 반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뭔가 사고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감사원장이면 뭐합니까? 검찰총장이면 뭐예요? 자기 키워준 사람 주인 물고 나가가지고 대구 가서 국민 약탈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요? 자기 주위에도 비리 많잖아요. 자기는 얼마나 떳떳합니까? 자기는 떳떳하고 조국이는 있는 뭔지 다 털어가지고 병신 만들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조국이가 검판사 출신도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 앉혀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컴플렉스? 열등의식? 조국이가 너무 똑똑하고 미남이고 잘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국이 털은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리를 잘 많이 해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국이가 물론 내가 잘했다, 오리발 내밀고 뭐 했다 그랬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 심판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 사람도 자기 저기에 대해서 과오에 대해서 성찰하고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본은 지켜서 했어야 되지 않았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친일파 극우 친일파가 할 만한 발언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합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떨거지들 정치 집단이라고 해도 대통령감은 제발 유승민 씨를 뽑아주세요. 유승민 전 대표를 뽑아주세요. 저는 그래야만 다음 대선에서 모든 게 토론빨도 되고 하잖아요. 경제도 알아야 되고 외교 문제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데 무슨 주인 물고 나간 그런 배신자 같은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욕을 해도 좋습니다. 욕을 해도 좋은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5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너무 잘하시고요. 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180석 얻은 거지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 거 아닙니다. 그 어느 정권에서 청와대 앞에 몰려가가지고 그런 진짜 떨거지 국민들이 그 앞에서 머리 깎고 막말내기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시위하고 말이죠. 그래서 문 대통령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에? 어느 정권에서 진짜 민주화를 많이 시켜놓으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언론들도 있죠. 대통령이 참고 있으면 참고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참 가정스럽게도 하룻강아지 법무사원들 보는다고 그렇게 언론이 공정하게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라고 하니까 막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언론의 그 역할을 그 JTBC처럼 제대로 좀 하세요. 그래서 저는 뉴스도 JTBC 뉴스하고 또 뭐 다른 데 건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JTBC 뉴스가 좀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말에는 꼭 조금 하고 그냥 찔끔하고 많은데 그래서 이제 JTBC도 주말 뉴스는 짜증납니다. 보기 싫어요. 너무 짧아가지고 좀 그 예전처럼 좀 주말에도 저희들이 시사 문제에 대해서 진짜 여러 방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뉴스를 좀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다른 방송사들도 뉴스를 시사 문제를 잘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세계 신용 평가기관 어디 저도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분류했잖아요. 그리고 G7에 가서 문 대통령 대접 받고 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좀 잘못한 게 있다면 물론 부동산 정책 잘못한 게 아니고 저는 좀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거하고 역부족은 틀리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확 잡은 적 있습니까? 예? 오세훈 시장님 예전에 정광훈 그 집회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중증 치매환 적 그러셨죠. 이번에 진짜 천호신조로 오세훈 시장님 시장 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미리 사과하세요. 그때는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막말했다고. 만약에 시장님께서 앞으로도 승승장구 해가지고 차차기나 대통령 되신다면은 그보다 더한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직자들, 정치인들은 앞으로 상대에 대해서 그런 막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열받았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예전에 그 자기 한번 실선 병가지 상사라고 그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 많으셨으니까 이제 문 대통령한테 사과하셔도 되잖아요. 그때는 뭐 사람에게 게 실수는 할 수 있죠. 제가 시장님을 욕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는 아직 시장님한테 욕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전에 제가 진보에 있을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한테 욕해 본 적 없어요. 저 진보들은 막 그 뭐 별 얘기 다 했습니다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 진보들이 자기 생각만 옳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떤 지지를 많이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게 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다면 국민들이 뽑아준 정치인이나 또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매너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낙연 대표 생각이 맞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직 대통령이 두 분이서 막말로 콩밥을 먹고 계신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치죠. 나라의 수치니까 이제 그분들도 깨달을 만큼 깨달으셨고 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자는 건 아니고요. 참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동정을 합니다. 그 어머니 일찍 여의시고 그 최태민이라는 그 나쁜 주술사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참 아바타처럼 살아왔다는 게 너무 가엾고요. 이제라도 출소하시면 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하셔가지고 좀 행복하게 말년을 살다가 저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직 대통령 사면에는 절대 찬성이고요. 죄지은 대해서는 특히 인명살상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그 형사사범 중에서는 엄벌을 해야 되고요. 진짜 용서마 받지 못할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응징하고 감형 없는 형기를 채울 수 있도록 엄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는 맞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가고 정말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그런 열강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감히 무시하지 못하도록 일본 진짜 욕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우리 보고 반성문 써가지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우리가 이제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함부로 못하니까 자꾸 일본에서 찍어 누르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자꾸 치고 올라오려면 자꾸 누르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하니까 그런 외세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단결하고 서로
어? 화합해야지 예전처럼 그렇게 당쟁이나 이런 서로 자중질환을 해가지고는 또 위기가 옵니다. 그 중국 보세요. 동북아 공정 해가지고 고구려의 역사를 없애버리고 김치가 지낼 거다, 한복도 지낼 거다 이런 저는 그 중국산 알몬김치 그거 저기 영상 본 뒤로는요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김치를 잘 못 먹겠대요. 구토가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김치를 참 수입을 해야 된다 하는, 물론 우리도 뭐 중국에 무역을 많이 수출을 많이 하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사에서 뭔가 그 국가 원수로서의 기본 로드맵을 세우신 것 같아요. 이정표를 세우고 굳건하게 지금 잘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대통령한테 사과해라 뭐해라 다 알아서 사과하잖아요. 근데 당신네들은 그런 역으로 생각하면 저는 뭐 긴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네 집권하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나. 세월호 사건에다가 국정농단 그 최순실 뭐 최서원이라고 불러달라고 제가 지금 그럴 저기나 됩니까?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런 국정농단 옛날 같으면 그 역모죄잖아요. 역모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대통령을 갖고 놀아요? 대통령을 갖고 노는 것보다 더 화나는 거 뭔지 아세요? 대통령은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잖아요. 그럼 국민을 갖다 우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극악 무도한 죄인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대한민국이 정말 관대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죄진 사람들은 반성하세요. 반성하고 저도 많이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릇이 큰 그릇이 아니어가지고 등치는 큰데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릇이 아니라서 반성 많이 하고 저도 이제 나이 먹으면서 좀 봉사에 대한 그런 깨달음 저기에서 하고 싶어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코로나가 가면은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실천할 게 헌혈을 예전에 하다 말았는데 헌혈도 하고 제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이제 늙으면 떨어져서 또 저기 할 때 젊은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내 자식만 키우고 내 자식 끌고 노란불 들어오는데 무단횡단 하지 마시고 내 자녀들을 내가 사랑으로 먼저 안아서 사랑을 가르치고 남한테 베풀고 하는 걸 가르쳐야지 내 것만 오로지 챙기고 하면은 자식들도 그걸 보고 배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나눔이나 베품 같은 것을 어려서 저희 시골이 좀 먹고 살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쌀 같은 거 갖다가 밥 굽는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크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직도 좀 현직에 있지만 저는 동료들에게나 저는 어느 정도는 제가 베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기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앞으로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가르쳐야 될 때, 근데 유치원에서 애들 때리고 학대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한테 백년지 대계의 교육을 가르쳐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라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교육,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육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부모들이 아이들을 방해해 버리면 나중에 우리는 대한민국 저기는 어떻게 되냐. 지금도 저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자체가 잘못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인지를 못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 깨우쳐 주려면 정말 어떤 계기가 동기부여가 돼야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큰 아이들하고 그냥 학대당하거나 아니면 버려져서 그냥 큰 애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까지 다 보듬고 끌어안아서 우리가 이제 사회가 좀 그럴 때가 되지 않나. 그래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가 부모 역할을 잘하고, 제발 어린아이들 학대하지 말고 교육 좀 올바로 시켜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래가 밝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이런 정말 진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서 이 영상을 제가 찍게 됐습니다. 재미없더라도 졸릴 때 들으시면서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